KKMD 838화, 돈도 없는데 검증도 안 된 전투기를 대당 2,800억으로 터키 칸을 48대 구매하겠다는 인도네시아에 일침 날린 아시아타임즈.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2026년 인도받는다고 해도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F-16의 기체 수명은 무려 40년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기존 전력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유지 보수하고 개량해 나가는 작업은 뒷전으로 미루고 국가 재정 상태에 걸맞지 않은 고급 전투기 도입에만 열을 올리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인도네시아가 터키의 칸을 실제로 도입하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공군력 향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1995년 홍콩에서 창간된 아시아타임즈는 아시아 중심의 국제뉴스와 분석을 제공하는 영어권 온라인 뉴스 매체이며 특히 정치, 경제, 군사, 지정학 분야에서 깊이 있는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한 매체입니다. 지금은 태국 방콕으로 본사를 옮겨 활동하고 있으며 전문 외교관, 군사 분석가, 경제학자 출신들이 기고한 칼럼들을 중심으로 분석 위주의 기사들을 싣고 있죠. 2025년 6월 12일 해외 군사 매체 아미 레커그니션 등은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수비안토 대통령 사이에 칸 전투기 48대를 100억 달러, 한화 13조 6천억에 판매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프랑스산 라팔 42대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81억 달러를 훌쩍 넘어선 금액으로 터키 역사상 최대의 방산 판매 실적으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한화 11조 원대의 라팔을 도입할 때부터 돈이 없어서 KF-21 보라매 개발 분담금 1조 7천억을 못 내겠다라며 징징거렸던 인도네시아의 모습이 떠올라 어이상실이었는데 이제 그 라팔보다 더 많은 13조 6천억이라는 돈을 주고 검증되지도 않은 전투기 칸을 48대 도입하겠다는 프라보오 수비안토의 발표까지 접하고 나니 차라리 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기사 번역 중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아미 레커그니션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터키 칸의 패키지 가격은 대당 2,800억에 달할 것으로 보여 더욱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라보오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가성비 좋은 전투기 KF-21 보라매를 두고 굳이 비싸디 비싼 라팔이나 터키 칸을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구매하는 데는 겉다르고 속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오고 가는 방산계약은 개인 비자금을 챙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죠. 에이시안타임즈 역시 기사 내용 중간에 인도네시아 공군 현대화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비효율적이면서도 지나치게 권력자 개인 의도대로 진행되는 조달 정책을 지적하는 동시에 카타르로부터 미라주 2000 중고 전투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프라보오 대통령의 부패 혐의가 드러났다는 말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에이시안타임즈는 인도네시아의 칸 구매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설명을 인용하며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야심은 어마어마한데 현실의 장벽은 너무나도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에이시안타임즈가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본 뒤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시안타임즈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인도네시아는 노후화된 자국 공군을 현대화시키기 위해 터키의 칸 전투기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인도네시아의 야심이 과연 예산이라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까? 미국의 군사 전문지 브레이킹 디펜스는 프라보오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터키 칸 전투기 참여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관심 표명은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고위급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나온 것이다. 터키 항공우주산업 타이가 주도하고 있는 5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칸은 미국이 민감한 사안이라며 반대했던
러시아 방공 시스템 S-400 도입을 강행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터키를 F-35 전투기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면서 시작되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수비안토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잠수함 개발 분야에서도 터키 방위산업계와 협력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칸은 지난 2024년 2월 8,000피트 약 2,400m 고도에서 시속 425km의 속도로 비행하는 데 성공했다. 터키 TF 칸 프로그램은 2028년 혹은 2029년까지 터키 공군에 양산 1호기를 납품하는 동시에 이후 출시될 미래 모델에는 터키산 무인 항공기와 연계된 유무인 복합체계 같은 6세대 기능을 탑재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가능성은 터키의 방위 산업을 국유화하려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광범위한 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 터키 방위 산업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관심은 군 현대화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및 중동 지역 간 국방 협력의 지정학적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도네시아는 공군 현대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년 3월 싱가포르에 있는 라자나트남 국제대학원 연구원 올리 페카 수오루사는 인도네시아의 주력 전투기 F-16, BAE 호크, 수-27 및 수-30들이 세 곳의 업체에서 생산된 6종류의 파생형으로 도입되었다고 언급했다. 수오루사는 이렇게 복잡한 전술기 구성 때문에 유지보수, 수리 및 점검이 어려운 것은 물론 비용도 많이 들고 상호 운용성 또한 전무하다고 설명한다. 그는 또한 자금 지원 및 정부의 의지 부족, 그리고 비효율적이면서도 지나치게 권력자 개인 의도대로 진행되는 조달 정책 때문에 인도네시아 공군 현대화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의 공군 현대화 시도는 여러 번 좌절되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압력과 제재 위협에 굴복하며 러시아산 수-35 도입 계획을 철회했던 경험이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있는 KF-21 보람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한 분담금 납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5년 3월 기준 인도네시아는 약속한 개발 분담금의 25%만 납부했는데 이는 2026년까지 책정된 55억 달러 규모 사업 예산의 20%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지급하지 못한 잔액 3억 2220만 달러 중 74.5%를 부담하게 되었고 나머지 25.5%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부담하게 되었다. 대한민국과의 역량 격차를 확인한 인도네시아는 카타르로부터 미라주 2000 중고 전투기를 구매하는 등의 임시 방편도 고려해봤지만 기술적, 실무적으로 우려해야 할 사안들이 많았고 무엇보다 조달 과정에서 드러난 프라보 대통령의 부패 혐의로 인해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 인도네시아는 2022년 2월 프랑스산 라팔 42대를 주문했고 1호기는 2026년에 도착할 예정이지만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이하 IFRI는 2025년 1월 보고서를 통해 라팔은 스텔스 및 적 방공망 제압 시드 능력이 부족해 첨단 통합 방공망 시스템 IADS를 갖춘 적에게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IFRI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국제관계 전문 싱크탱크로 독립적이고 정책 중심적인 연구를 통해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외교 및 안보 의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관입니다. 미국의 브루킹스 인스티튜션, 독일의 SWP, 영국의 채텀 하우스와 더불어 유럽 내 최상위 싱크탱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죠. 이런 IFRI가 자국 프랑스의 자존심 라팔에 대해 스텔스 능력 및 적 방공망 제압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첨단 통합 방공망 시스템을 갖춘 적에게 취약하다고 분석한 내용은 높은 신뢰성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올해 2025년 5월 발생한 인도 파키스탄 분쟁에서 네트워크 중심전을 펼친 파키스탄 공군에게 최소 1대, 많으면 5대의 라팔이 격추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IFRI의 분석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미래를 향한 예언이 되어버렸습니다.
IFRI 보고서는 미국 F-35와 합동훈련에 나선 프랑스 라팔 조종사들이 센서 성능의 한계 때문에 F-35를 상대로 승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IFRI 보고서는 라팔이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유용한 플랫폼이기는 하지만 향후 연합군이 요구하는 고강도 전투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성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점차 대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터키와의 협력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터키 TF-칸이 해외 기술 및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향후 수출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2024년 5월 미국의 군사 전문지 War on the Rocks에 기고한 레베카 루카스와 스튜어트 리는 나토 회원국들 중 F-22 랩터나 F-35 라이트닝 II 같은 5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을 자체 능력으로 개발한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기 때문에 미국이 아닌 다른 유럽 국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터키가 5세대 전투기를 개발 및 생산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썼다. 루카스와 리는 4세대 전투기들을 독자적으로 보유한 국가들, 예를 들면 라팔을 보유한 프랑스나 그리펜을 보유한 스웨덴 같은 국가들마저도 핵심 시스템을 해외 공급업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다고 지적한다. 루카스와 리는 터키가 칸을 개발하면서 영국 방위산업체 BAE 시스템즈로부터 기술 자문을 받은 것은 물론 미국 방위산업체 제너럴 일렉트릭 F110 엔진을 활용했다고 설명한다. 터키는 F110 엔진을 대체할 국산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항변하지만 중국 같은 나라들이 증명해주고 있듯이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해서는 첨단을 달리는 기술력과 엄청난 자본력이 필요하다. 루카스와 리에 따르면 세계 상위권을 달리는 첨단 기술력은 고사하고 대규모 자본마저 갖추고 있지 못한 터키가 TF-칸을 3년 후인 2028년까지 일회성 시제기가 아닌 지속적으로 운용 가능하고 수출까지 가능한 전투기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루카스와 리는 또한 TF-칸 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 기술 데이터와 하부 시스템을 제공하는 해외 업체들로부터의 수출 제한 요소 때문에 향후 터키의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루에르디와 히즈라 마리사는 2020년 10월 기사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터키를 이상적인 군 현대화 파트너로 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가 지니고 있는 국방 분야의 약점들, 예를 들면 빈약한 기술 기반, 부족한 전략적 군사 하드웨어, 그리고 군사 장비의 공급을 전적으로 주요 강대국들에 의존해온 관행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는데 터키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루에르디와 마리사에 따르면 터키 인도네시아 간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 터키가 군사 기술 및 무기 판매 분야에서 누리고 있는 선도적 입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의 2025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터키는 세계 11위의 무기 수출국이었으며 주요 수입국은 아랍에미리트, 파키스탄 그리고 카타르였다. 몰리 캠벨은 2024년 9월 신미국 안보센터 CNAS에 기고한 글을 통해 군용 드론 수출이 터키를 글로벌 무기 산업으로 이끄는 관문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캠벨은 2018년 이후 전 세계 군용 드론 매출량의 65%를 차지하며 터키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군용 드론 공급 국가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옌스 바스티안은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 SWP 2024년 2월 보고서에서 바이락타르 TB2, 알타이 주력전차, 앙카3 스텔스 드론, TF-칸 전투기 등을 포함한 터키의 군비 프로젝트가 해외 무기 공급업체로부터 독립하고 신생기업 및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을 체계적으로 장려하며 다양한 무기 체계 및 수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터키의 목표를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세계 전투기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터키는 반드시 TF-칸의 가격을 지금보다 낮출 수 있어야만 한다.
칸 카사포글루는 2024년 6월 애틀랜틱 카운슬에 기고한 기사에서 터키 TF 칸이 미국 F-35, 대한민국 KF-11, 프랑스 라팔, 그리고 스웨덴 그리펜과 경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카사포글루는 칸을 판매하기 위해 터키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F-35를 구매할 수 없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나토급 대체 전투기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군사 전문지 아미 레커그니션이 지난 6월 12일 게재한 기사에 따르면 터키와 인도네시아는 칸 48대를 100억 달러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패키지 조건으로 계산되는 칸의 대당 가격은 2억 800만 달러, 한화 2,800억을 훌쩍 넘기는 금액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함께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에 도입된 F-35 패키지 가격이 약 2천억대라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상당히 비싼 가격이라고 할 수 있으며 KF-21 보라매 블락1의 수출 가격 1,200억과 비교해봐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에이시안타임즈는 터키가 칸의 가격을 낮출 수 있어야만 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물론 터키 측은 5세대 전투기인 칸과 4.7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의 가격이 같을 수 없다고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에이시안타임즈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터키 칸의 국산화율은 KF-21 보라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집니다. 즉 해외에서 도입하는 첨단 기술과 하부 시스템 가격만큼 칸이 비쌀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개인적으로는 10년 후 한국형 F-414 엔진이 탑재되어 국산화 비율이 더욱 높아진 5세대 전투기 KF-21EX의 가성비가 터키 칸보다 월등히 우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전에 터키 칸을 과연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로 부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또한 호주 출신의 국제관계 및 전략 전문가인 몬티 파운더는 채널 뉴스 아시아의 기고한 기사를 통해 프라보어 수비안토의 야심찬 군사장비 희망 목록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국방비는 수십 년 동안 GDP의 1% 수준에 머물렀다고 언급했다. 파운더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조세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GDP 대비 세수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파운드는 또한 평균에서 한참 떨어지는 인도네시아 공군의 낮은 기본 전력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가 계획하고 있는 전투기 인수 계획의 영향력을 평가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파운드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2026년 인도받는다고 해도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F-16의 기체 수명은 무려 40년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기존 전력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유지 보수하고 개량해 나가는 작업은 뒷전으로 미루고 국가 재정 상태에 걸맞지 않은 고급 전투기 도입에만 열을 올리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인도네시아가 터키의 칸을 실제로 도입하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인도네시아의 전반적인 공군력 향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에이시안타임즈가 2025년 4월 14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공군 전력 현대화를 부르짖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실수들 중 하나는 비싸고 좋은 전투기 도입이 곧 공군 전력 현대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명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언급되지만 지난 5월에 발생한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이 그 생생한 실제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더구나 무기 체계의 질 못지않게 양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입증했습니다. 라팔 42대와 칸 전투기 48대, 도합 90대를 도입하는 데 들어갈 돈을 당초 약속대로 KF-11 보라매를 도입하는 데 사용한다면 무려 200대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KF-11 200대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는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조건의 기술 이전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프라보어 수비안토는 모종의 이유로 다른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검증이 끝난 프랑스 라팔과는 달리 터키 칸은 검증조차 되지 못한 전투기라는 데 있습니다. 시험 비행 1,000회를 돌파하며 양산 1호기 조립에 들어간 KF-11 보라매를 검증되지 못한 전투기라고 비판했던 조나 자카르타 같은 일부 인도네시아 언론들이 시험 비행 2회에 불과한 터키 칸 도입에 대해 어떤 식의 옹호 논리를 펼칠 것인지 궁금해서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그야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을 통해 해보기로 하고요. KF-11 보라매에 비해 터키 칸의 기술 자립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유추하게 만듭니다. 우선 터키 칸이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로 탄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설사 해외 기술과 하부 시스템을 도입하여 5세대 전투기로 만든다고 할지라도 기술 자립도가 높은 KF-11 보라매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의 수출 제한과 비용 상승을 감내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KF-11 보라매 1,200억의 2배가 넘는 2,800억이라는 터키 칸의 대당 가격이 모든 사실들을 대변해줍니다. 삼성이나 현대, LG 같은 거대 민간 기업들을 보유하지 못한 터키는 상용 기술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한국보다 훨씬 더 불리한 입장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의 2025년 국방 예산이 109억 달러, 한화 15조 정도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2022년 9억 달러, 2023년에 8.8억 달러의 예산을 국방에 책정했던 인도네시아는 2025년 무려 10배에 가까운 109억 달러를 국방에 책정했습니다. 그만큼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109억 달러 중 장비 현대화에 책정된 금액이 43억 달러, 한화 5조 8천억입니다. 문제는 이 5조 8천억이라는 금액으로 6회 공군이 나눠 써야 한다는 소리인데 각 군당 2조 이상의 예산을 책정해도 6조라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공군이 어떻게 라팔과 칸을 동시에 도입하고 군수 물자를 지원할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상호 운용성이 없는 프랑스산 라팔과 터키 칸을 동시에 운용하려면 더 많은 인원과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상식이니까요. 해외에서는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은데 정작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 자카르타는 칸 도입으로 인도네시아가 KF-11 보라매 프로그램에서 탈퇴하면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KF-11 보라매를 찬밥 취급할 것이라는 삼류 뇌피셜을 기사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167015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